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목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5,000년 동안 포옹하고 있는 젊은 연인의 유골이 이탈리아 만토바시 부근의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형이 거의 완벽하게 유지되어 있고 치아 상태로 볼 때 젊은 나이에 사망한 남녀일 것이라고 합니다. 두 팔로 상대방을 안고 서로를 응시하면서 5,000년을 보낸 이 남녀. 아마도 세계 최장기간 사랑 커플로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지구촌 소식 묶어서 전해드리는 매거진 스퀘어 상쾌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인 극작가 지니 박 씨가 극본을 맡고 주인공 역에는 한인 입양아 출신 연극배우 선미 초매 씨가 열연하는 연극 백남자의 아내에 미국인들이 감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0일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의 유서 깊은 히스토리 시어터에서 막을 올린 이 공연은 연극계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연극은 1894년 불과 14세 나이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팔려와 매춘을 강요당했던 실존 인물인 중국계 소녀 리앙 메이신 양의 아픔과 희생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메이신은 4년 만에 매춘의 늪에서 벗어나 장로교단의 도움으로 갱생 결혼했으며 비즈니스에 성공한 후 중국서 이민 온 어려운 처지의 여성을 돕는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연극은 당시 아시아권 소녀들을 부자와 결혼하게 해주겠다는 꼬임으로 미국으로 데려와 율락가에 팔아넘긴 매춘계 실태를 파헤치고 있는데요. 피해 여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단체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에서는 우편물 폭탄 공포가 전국에 걸쳐서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전역에서 지난 3주일 동안 발생한 우편물 폭발 사건은 7건으로 모두 9명이 다쳤다고 하는군요. 남서부 수완지에 있는 차량 운전 면허국에서는 소포가 폭발해 4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런던과 워킹엄에 이어서 사흘 연속 우편물이 폭발했는데 사건이 발생한 3곳 모두 자동차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라고 하는군요. 경찰은 지금까지 다친 사람들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며 폭발물이 생명을 위협하기보다는 부상을 입히기 위한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민들 사이에 우편물을 받기를 꺼려하는 새로운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소포를 배달해야 하는 일본의 배달부 분들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고 명문대학으로 손꼽히는 하버드 대학이 30년 만에 교과 과정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수 6명과 학생 2명으로 구성된 하버드대 교과 과정 개편안 데스크포스는 최종 보고서에서 종교와 문화, 과학에 중점을 둔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종교적 믿음과 예배를 문화와 신념이라는 과목에 포함시켰고 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윤리적 문제와 표절 문제도 다룬다고 합니다. 특히 8개 필수 과목 가운데 하나로 세계 사회를 도입해 학생들이 자신과 다른 가치와 관습, 제도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버드대 인문자연과학대학은 다음 달 교과과정 개편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며 개편안은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법으로 금지된 데 이어서 보행 중 귀에 이어폰을 꽂고 아이팟을 들으면 처벌하는 법안이 상정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WCBS 방송은 뉴욕주 의회 칼 크루즈 상원의원이 횡단보도에서 MP3 플레이어 등 청력을 제한하는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 $100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담겼다고 하는데요. 크루저 의원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길을 건너는 행동은 도심에서 많은 사고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은 이 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다 해도 눈으로는 사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한 남성은 잔인한 법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네요. 크루저 의원은 아이팟을 듣고 싶다면 일정한 장소에 앉아서 듣거나 공원에서 조깅을 하며 들으라면서 본인과 다른 사람을 동시에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아이팟 금지 법안은 뉴욕주 상원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조금 위험할 것 같기도 하지만 법으로까지 음악 듣는 거 금지해야 할 내용인지는 의문입니다. 자, 이상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KBC 뉴스 매거진 이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뻐도 힘들어도 함께하는 친구 한 명 이상씩 있으시죠?
오늘 영화 이야기에서는 20년을 함께 해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한물간 락스타와 그의 영원한 매니저, 그리고 실제로 연기 선후배이자 친구로 지내온 안성기, 박중훈 두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라디오스타 함께 만나보시죠. 88년 칠수와 만수, 93년 투캅스, 99년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안성기와 박중훈, 이 두 배우가 함께 출연해온 영화는 20년 동안 많은 관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후 7년 만에 두 배우가 다시 만난 라디오스타입니다. 88년도 가수왕이었던 최곤, 대마초와 폭행 사건으로 이제는 기억 속에서 잊혀진 인물이지만 아직도 자신이 스타라고 믿고 있는 철없는 락가수입니다. 벌떼처럼 따라다니던 팬들은 이제 떠났지만 속 깊은 매니저 박민수만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그와 함께합니다. 폭행 후 합의금 대신 울며 겨자 먹기로 작은 도시 영어 라디오 DJ로 데뷔하지만 방송 사고만 일으킬 뿐입니다. 방송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냐고요. 난 이 프로 책임자예요. 계속 이렇게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할 거면 안 할 거면 뭐 나 잘리는 건가? 그래? 야, 왜 그러냐? 응? 나 잘렸어. 아, 시간 없어. 시간 날라가. 아, 빨리요. 지금 나가야 돼. 아,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 아, 뭐야? 어떻게 해? 빨리 멘트 해야죠. 빨리 강PD 와라 왜요? 그래, 강 PD가 해야 되겠다. 응. 야, 씨. 뭐 어떻게 해요? 그냥 해. 어디? 헤드폰 끼고.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에 커피 배달 온 김양의 집 나온 사연이 영월 시민이 신금을 울려 프로는 어느새 영월 시민들이 고민 상당소이자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잘 나가는 가수는 뭐 다. 하지만 언제나 성공 뒤에는 대가가 있듯 최곤의 재기를 위해 민수는 빠져달라는 협의 제의가 들어와 이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영화는 주류에서 벗어나 낙오된 변두리적 삶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물간 청춘 스타와 능력 없는 매니저, 방송사고로 영월로 쫓겨온 PD, 그리고 TV와 인터넷에 밀린 라디오라는 매체도 그렇습니다. 들리나? 하지만 외상값 독촉하는 다방 종업원, 파투 규칙을 확인하는 할머니, 집 나간 아빠 찾는 아이 등 소도시민의 소박함과 그곳 자연의 간대함, 그리고 락과 라디오가 지닌 향수와 감성을 즐기라고 영화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스타는 왕의 남자로 124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역대 흥행 기록을 세운 이준익 감독의 작품이라 더욱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준익 감독은 굳이 매니저와 락가수 관계가 아니라 먼 길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스타의 또 다른 재미는 영화 속에 숨은 80년대 락 음악을 찾는 것입니다. 신중현의 미,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등 80년대 즐겨 들었던 노래들이 영화 속에서 맛깔스럽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얼굴이 심하게 구겨진 인간이 반면 밤마다 영월 시내에 나타나 미인을 찾아 헤맨다고 합니다. 밤길 조심하시고요. 이 작자를 보신 분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땡게댕게댕디기댕기댕 이러고 다닌답니다. 이거 완전히 돈놈이죠? 락그룹 노브레인이 영화 속 밴드 이스트리버로 출연하여서 영화 속 음악을 더욱 실감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라디오와 락, 그리고 우정에 대한 향수를 전해준 영화 라디오스타. 김주현의 영화 이야기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매서운 시카고의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그렇지만요. 한인 주부님들, 겨울에도 가족들의 건강을 챙길 만한 먹거리 찾곤 하시는데요. 오늘 장재욱의 우리 요리 이야기 시간에 건강에 도움될 만한 요리가 소개됩니다. 오미자차와 잣을 갈아서 더덕과 함께 맛보는 오미자 더덕 무침. 만드는 방법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우리에게 어떤 맛난 요리를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마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요리는 더덕 요리인데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텐데 더덕은 대개 이렇게 고추장 발라서 굽거나 또 이렇게 고추장에 넣거나 여러 가지 요리가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그 오미자차, 오미자차가 어떤 겁니까? 자양, 간장, 기침, 천식 억제의 효과가 있고요. 오미자차 안에는 쓴맛,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 5가지 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미자차를 끓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난번에도 제가 오미자차를 쓰는 요리를 했기 때문에 오미자차를 끓여서 이렇게 물을 우려내신 네, 거죠? 우려냈죠. 참 색 이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미자차에다가 이렇게 더덕도 그로소리 가시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 자연산 더덕 해가지고요, 예. 약간 살짝 얼려놓은 더덕이 있어요. 그거를 사오셔서 이렇게 한번 그냥 적당히 놓고 그 다음에 칼등으로 좀 이렇게 좀 두드려 주세요. 네, 두드려 주는데 이렇게 해서 더덕 6온스에 오미자차 2큰술, 곱게 간 잣가루, 조금 있어 잣 갈겠습니다. 잣가루 2큰술에 고추장 2큰술, 그리고 고춧가루 1큰술, 참기름 1큰술, 물엿 2큰술, 곱게 간 마늘 1큰술, 곱게 간 생강 1작은술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는데 여기에 특징이 잣을 갈았거든요. 오미자차에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잡숴 보시면 굉장히 옛날 궁중식이면서도 웰빙이에요. 네, 더덕은 또 사포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칼슘과 인, 무기질이 풍부하며 식물성 섬유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해준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더덕무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잣을 먼저 좀 갈아볼까요? 네. 근데 잣만 가니까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국물을 예, 오미자 예, 우려놓은 2큰술인데 이거는 2분의 1큰술은 3숟가락씩 들어가야 됩니다. 3큰술이 1큰술이에요. 예. 그러면 6숟가락 네. 들어가고 이렇게 잣을 예. 넣어서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말면 네, 되겠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참기름 그걸 여기다가 붓세요. 여기 좀 가져오실래요? 예, 다 넣으세요. 잣하고 오미자 섞어서 네. 갈아놓은 거. 네. 그리고 참기름 1큰술 넣었습니다. 또 그다음 마늘. 네. 또 고춧가루. 조금 한 1큰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넣습니다. 네, 이렇게 넣고. 그리고 고추장. 네. 네. 또 오미자차하고 잣을 함께 간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어떤 맛의 이 더덕 무침이 될지 좀 궁금하네요. 굉장히 하여튼 제가 자랑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잡수 보시면요, 애들도 참 좋아하고요. 네. 어떤 그 오미자차 예. 그 관계로 그런지요, 저게 매운맛이 없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고소하면서 그 생더덕을 우리가 바로 먹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요리당 넣으셨죠? 예, 요리당. 예, 요리당 넣고 다 넣었어요. 네, 넣으셨고 이제 무치면 되는 거죠? 네, 무쳐 보겠습니다. 이 오미자차하고 잣 간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좀 촉촉하게 물기가 느껴지네요. 그러고요, 칼라가 얼마나 이쁜지 네. 몰라요. 네, 다 됐는데요. 네. 저 저희가, 완성품. 저희가 이 잣 무침, 더덕 무침을 이렇게 예쁘게 접시에 담아봤습니다. 역시 오늘도 이 더덕 무침만 그냥 이렇게 놓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예쁘게 꽃으로 장식을 하셨는데요. 이 주부님들 이게 하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무 잘라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안을 조금 파내고 꽃을 넣어서 옆에 놓으니까 훨씬 더
맛있어 보이는 만약 꽃 무침이 같은 게 있습니다. 없을 땐 이런 실파를 이렇게 줄로 이렇게 묶으세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고무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물에 한번 찬물에 담갔다가 이러면 그게 꽃이 확 피는 느낌이 돼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제가 또 더덕무침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기만 해도 몸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더덕에 오미자 그리고 잣이 함께 예.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임금님 잡수시던 것. 너무 맛있습니다. 이전에 이 먹던 더덕 구이와는 정말 좀 차별된 그런 맛이 느껴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매운맛은 별로 느낄 수가 없고요. 아주 그렇죠. 더덕 무침이지만 담백한 맛이 느껴지네요. 네, 오늘도 역시 아주 몸에 좋은 건강 요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맛있는 더덕 무침 요리 함께 배워봤는데요. 자, 감사드리고요. 장 여사님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살을 내리는 추위가 계속되면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부쩍 긴장이 되시겠는데요. 보온을 유지하고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 전문의로부터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심기창 내과 전문의를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계속되는 한파로 연장자들이나 허약하신 분들이 건강에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이렇게 추울 때 고혈압에 대해서 자주 말이 나오거든요. 혈압이 상승하는 것과 기온 변화가 관계가 있습니까? 예,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은 고혈압의 계절이라고 말을 하죠. 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여름하고 겨울하고 대비해 보면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네. 손을 보게 되면은 여름에는 핏줄이 울긋불긋해 잘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겨울 되면 이것이 오그라들어 가지고서 잘 안 보이죠. 네. 그것이 우리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겨울 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 혈관이 수축해 가지고서 안으로 숨어들고 동맥으로 피가 많이 갑니다. 심장 쪽으로 많이 가니까 네. 그러니까 혈압이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대개 중풍이라든지 심장마비가 겨울에 많이 생기는 이유도 의학적으로 큰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기온 변화와 연관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이제 사우나 같은 걸 우리가 혈압 환자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혈압 환자가 혈압약을 먹는 상태에서 네. 이 사우나 같은데 고온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핏줄이 많이 밖으로 나오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피가 밖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지러워져 가지고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쓰러질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사우나 그 장은 대개 하드 플로어 마룻바닥이 아니면은 돌바닥이기 때문에 어르신네들이 넘어진다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대개 또 중풍 예방약이라고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잡수시는 분들이 상처를 받으면은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약이 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겨울엔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혈압이 갑자기 오를 때 본인들이 느낄 수 있는 자각 증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거 갖다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자각 증세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고, 수축기 혈압이 200이 올라가는데도 전혀 혈압을 올라가는 느낌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금방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느낀동 만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또 환자 입장에서 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뒷목이 뻣뻣하다든지 또는 눈이 잘 침침하다든지 또는 가슴이 울렁울렁한다든지 뭐 구역질이 난다든지 얼굴이 후끈후끈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또 골치가 아프다든지 하면은 자기 자신이 조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혈압이 올라가는구나 하고 조심하니까 의사한테 빨리 연락할 수도 있고 우리가 빨리 조절해 줄 수 있는데 환자는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근데 증상이 수축기 혈압이 200이 올라가는 게 상당히 위험한 건데 그런데도 증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혈압이 올라가도 뭐 큰 문제 없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혈압을 뭐 조절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의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200이 올라가는데 자각증이 없는 사람들은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손해가 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각 증세가 있던 없던 문제는 숫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자각 증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세가 없다 그래가지고 치료 안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시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성보다 남성이 고혈압이 많고 연로할수록 고혈압 환자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맞는 말입니까? 예, 그건 맞는 말입니다. 네.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는 거는 통계상으로 확인된 사실인데 네. 그것이 왜 남자가 많고 여자가 적은지 그 자체를 연구한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네. 단지 통계만 있지 그에 대해서는 자생겼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우리가 설명해 드릴 수 없는데 근데 남자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생활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또 그 핑계 삼아 술, 담배 하는 분들이 많고 네. 또 규칙적인 생활을 여자들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혈압이 정상으로 되돌아오면 그 약을 그만 멈춰도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갖다 많이 듣는데 사실은 그 약으로 혈압을 고치는 건 아닙니다. 혈압은 못 고치는 병입니다. 네. 그러니까 혈압을 고친다는 거는 사실은 현대어로서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혈압을 고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치료한다는 얘기는 혈압을 갖다 조절하는 병이지 완치하는 병이 아니다. 영어로는 non-curable disease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하는 건 controllable disease라는 말을 쓰고 왜냐하면 이거 갖다 완치는 못하지만은 조절해가지고서 우리가 편안하게 합병증이 없이 일생을 마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현대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약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가 우리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첫째가 웃고 살자. 화내지 말고 네. 그리고 신경질 내지 말고 네. 느긋하게 살자. 좋죠.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운동요법입니다. 네. 운동은 어디 헬스 가가지고 돈 내고 하려는 게 아니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걷는 운동이 제일 좋다는 것이죠. 그걸 네. 꾸준히 하자는 것이고 네. 세 번째는 식이요법인데 여러 가지 그거 다 전부 다 얘기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5가지 원칙만 하면 됩니다. 첫째가 하루 3끼 소식하자. 두 번째는 고기보다는 생선을 먹자. 네. 다 아시는 거죠. 그다음에 채식은 야채, 푸른 채소를 많이 먹자. 네 번째는 지금보다 싱겁게 먹자. 다섯 번째는 잡곡밥, 네. 그레인,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네. 먹자. 네 번째가 사실은 제일 마지막이 약입니다. 약은 중요하긴 하지만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절대로 고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약은 절대로 끊으셔서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이 아주 좋은 거죠. 네. 그리고요. 고혈압 환자가 겨울을 잘 지내기 위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10가지 10계명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혈압은 반드시 140 이하, 90 이하를 유지한다. 근데 정확하게는 120에 80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100세 90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그 뜻입니다. 두 번째는 외출 시에는 옷을 충분히 갖춰 입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한다. 세 번째는 혈압이 정상보다 높을 때는 외출을 삼가한다. 네 번째, 찬바람에 노출될 수 있는 새벽 운동이나 등산은 삼가한다. 다섯 번째, 추위로 활동량이 줄어 몸이 뚱뚱해지는 것, 비만을 생각한다. 여섯 번째는 연말 연초 회식 자리가 많기 때문에 금연과 절주를 해야 된다. 일곱 번째는 너무 깊지 않은 욕조에서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해야 된다. 사우나는 피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고 여덟 번째는 아침에 일어날 때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라.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그것도 중요한 소견이고 아홉 번째는 아침에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인데 신문을 가지러 밖에 나갈 때는 덧옷을 충분히 입고 나간다. 열 번째, 평소와 다른 증상을 느끼면 의사와 곧 상담하시는 게 좋겠다. 그 10가지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큰 도움이 되는 10계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혹한으로 인해 연장자나 허약하신 분들이 가능한 외출을 삼가하시고 보온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